초가을 불볕더위가 한여름보다도 더 대단했는데요. 그래도 모종을 심고 나서 20여일이 지나니까 배추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초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뜨거운 날씨를 견뎌준 배추가 더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주말농장 여기저기에 뿌려놓은 무 발화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새싹이 나왔다 하더라도 뜨거운 햇볕과 고온의 지열에 이렇게 타 죽은 게 많습니다. 올해같이 가을 기온이 이상하리 많지 높은 해에는 농사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잘 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배추나 무를 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흘렀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는 보통 줄파종과 전파종을 하는데요. 보통 전파종의 경우 비닐을 씌운 곳에 청공기로 구멍을 뚫고 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간 실험을 해보니 비닐을 씌우고 청공기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무 씨앗을 파종한 곳은 발화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가을 기온이 아주 높을 경우 발화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 밭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줄파종을 한 곳은 비록 비닐을 일자로 찢고 그 씨앗을 뿌렸더라도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대체로 싹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일부 비닐이 있다 할지라도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잘 발산되어서 무 씨앗이 발화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전파종의 경우 발화율이 20%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비닐 속에서 발화를 하지 않았거나 싹이 나오다 타 죽은 것 같습니다. 비닐 구멍이 좁다 보니 비닐 안쪽 고온에 무 씨앗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저는 좀 늦기는 했지만 비닐 둘레를 칼로 오려서 넓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싹들이 하루가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비닐을 넓게 뚫어주니 무 씨앗 뿌린 곳 지온이 크게 떨어지고 그 결과 발화율도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내년 가을 무 심을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닐 구멍이 작은 곳에서 발화가 되어 무가 크고 있다 하더라도 무 둘레 비닐을 크게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추 또한 둘레를 크게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올해같이 뜨거운 가을 고온에 뿌리가 손상을 입지 않게 되고 비닐 안쪽 온도 습도가 낮아져서 무름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 배추는 모두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특히 심고 나서 초기 활착이 아주 중요한데요.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밑거름이 충분하다면 심은 지 20에서 25일 후에 무비료를 주어도 되고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심고 나서 15일 후에 줍니다. 이후에도 15일 간격으로 모두 3차례 정도 우비료를 줍니다. 저는 첫 번째 우비료로 질소비료인 요소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NK비료나 복합비료를 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복합비료를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료량은 한 번 줄 때 한 숟가락 정도 주고 너무 가까이 주면 뿌리가 죽거나 잎이 탈 수도 있으니까 배추와 배추 사이에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속가주기와 북주기를 해야 하는데요. 배추는 주로 모종을 심기에 상관없지만 무에 있어서 속가주기와 북주기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무가 제대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무는 보통 씨앗 파종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서너 뿌리가 나와서 자랍니다. 따라서 무 크기가 10에서 15cm 정도 자라면 속가주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속가내기를 할 때는 튼실한 것 2뿌리 정도 남겨둡니다. 속가내기를 하다 보면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남겨놓은 무잎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2뿌리를 남겨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한 뿌리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깝다고 2뿌리를 모두 남겨두면 이렇게 경쟁하다 2뿌리 모두 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속가내기가 모두 끝났으면 무뿌리가 흙에 잘 덮이도록 북주기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흙으로 뿌리를 잘 덮어주지 않으면 뿌리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옆으로 쓰러져서 자라다가 굽은 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북주기 흙은 고랑에 있는 흙을 사용해도 되지만 물 빠짐이 좋은 흙을 따로 준비해서 위에 덮어주면 땅이 부드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양 살균제를 조금 섞어서 북주기를 하면 나중에 무름병 같은 병의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주기 3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은 누구나 줄 수 있지만 잘 주려면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는 말일 겁니다. 무배추는 약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심은 초기에 올해같이 초가을 가뭄이 심하고 햇볕이 뜨거우면 2, 3일에 한 번 주는 것이 좋고, 그 후 배추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았으면 배추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줍니다. 물은 가급적 오전 7시에서 9시 전후에서 일찍 주는 게 좋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낮에 주어야 한다면 잎에는 뿌리지 말고 잎 아래쪽 흙에 주어서 물이 뿌리로 스며들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히 결구 시기에 물을 많이 필요한다고 하는데요. 그때라도 상태를 봐가면서 적절히 주어야지,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너무 자주 그리고 과하게 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배추가 많이 자란 상태에 과하게 물을 주면 배추 밑둥을 습하게 만들어서 무름병을 비롯해서 각종 병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무배추밭 상태를 봐서 주되 지나치게 자주 물을 주는 것을 자제하고, 습한 상태에서 가을비가 자주 내린다면 물 주는 것을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골치 아픈 것 중 하나는 병충해일 겁니다. 잎이 어릴 때는 벼룩 잎벌레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추 좀나방 애벌레가 찾아옵니다. 좀벌레는 사이즈가 아주 작은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를 보시면 배추잎이 넓은 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좀벌레가 꼬갱이라고도 하는 생장점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 배추 생장점은 좀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생장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배추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살충제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청벌레, 거세미벌레, 달팽이, 진딧물 같은 벌레들이 배추를 먹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해, 즉 배추 녹균병, 그리고 가을 기온이 높고 습할 때 자주 찾아오는 무름병을 철저히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 무름병에 대해서는 직전 동영상에 올려놓았으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